프랑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모나리자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대를 한껏 안고 갔다가 실제로 보고 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지? 라며 실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한 매체가 18,000여 건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모나리자가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 1위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혹시 우리가 모나리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감동을 못 받은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 모나리자를 비교적 잘 아는 저도 사실 큰 감흥은 없었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모나리자를 직접 보고 실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나리자가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그림은 캔버스, 즉 2차원인 평면에 그려지는데요. 평면의 경우 실제로 봤을 때와 사진으로 봤을 때의 차이가 비교적 적습니다. 실제 작품도 평면, 사진 이미지도 평면이니까요. 요즘은 고화질 이미지도 많아서 색상과 질감마저도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에서 본 모나리자와 실제 모나리자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반대로 조각의 경우, 즉 입체 작품은 실제로 보면 꽤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뒤, 옆 각도에 따라 형태도 달라 보이고 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게감과 공간감까지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평면인 그림보다는 입체인 조각이 실제로 봤을 때 그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보면 사진이 전달하지 못한 여러 요소가 피부로 느껴지면서 새로운 감각들을 불러일으키죠. 두 번째 이유는 모나리자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건데요. 우리가 화면으로 그림을 볼 때는 실제 크기를 의식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보면 그 차이가 크게 다가오는데요. 예를 들어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세로 3.5m, 가로는 무려 7.7m가 넘는 크기인데요. 작은 모니터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게 되죠. 이 작품을 미술관에서 직접 보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의 게르니카 지역을 폭격한 끔찍한 참상을 그린 작품인데요. 흑백 사진처럼 회색, 검정, 흰색으로만 돼 있고 구성도 워낙 복잡해서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실제로 보면 그림 속 죽어가는 인물들의 외침이 캔버스의 크기만큼이나 확대되어서 마치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생생함이 전해지는 것 같죠. 반대로 모나리자는 세로 77, 가로 53cm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와 실제로 봤을 때의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똑같던데?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죠. 모나리자를 직접 보고 실망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모나리자가 전시된 공간이 너무 혼잡하다는 건데요. 늘 관광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모나리자를 가까이서 조용히 감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 유리 뒤 멀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는 모나리자와 다르게 꼭 가서 봐야 한다.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후기가 정말 많은 그림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실제로 보면 작품 사이즈도 크지만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방해받지 않고 차분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림 자체가 가지는 성스러운 분위기도 있지만 공간이 주는 힘이 한몫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나리자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품처럼 즉각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다빈치가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가 저물면서 보다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태도가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 화가들은 직관보다는 관찰하고 분석해서 자연과 인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화가들이 인체를 해부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르네상스 때부터죠. 게다가 다빈치는 예술가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불러야 맞지 않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부학에서부터 지질학, 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학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한 화가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그림에는 수학적 비례와 해부학적 정확성,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그림인데요. 다빈치가 평생 쌓아온 예술적 성취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려한 색채나 극적인 장면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그림이 아니라 정교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인 것이죠. 이 외에도 모나리자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복제된 이미지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점, 그리고 전설적인 명성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우리가 모나리자를 실제로 봤을 때 실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겠죠. 이런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모나리자를 직접 봤을 때 기대했던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나리자가 훌륭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건 전혀 아닌데요. 모나리자가 왜 위대한 작품인지, 그리고 모나리자의 미소는 왜 유명한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는 원래부터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모나리자를 알게 된 데는 기막힌 우연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